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24일 오전 11시 4분입니다. 예상대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오늘 오전에 기각했습니다. 그리하여 한 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바로 시작을 했고 서울에 있는 정부 종합청사에 출근을 해가지고 산불 대책 등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파면이 되려면은 인용 의견이 6명이어야 하는데 1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재판관들은 한 총리의 법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 총리는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였습니다. 국회는 작년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내세운 한 총리의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 묵인, 방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5가지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의 탄핵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 재적 의원의 3분의 2, 즉 200석이 아니고 국무위원 기준 151석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관 6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로써 권한대행이란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 아니라면서 탄핵소추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의결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판례를 하나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대행한다고 해가지고 대통령 기준으로 3분의 2 의결 정족수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국무총리 기준으로 하면은 과반수로 된다는 거죠.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안 가견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두 사람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면서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낸다는 겁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은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등 5명입니다. 세간에서 진보성향이라고 찍고 있는 사람들도 기각 의견을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내란 공모,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 전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4개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하여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헌법 제66조와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행위도 나머지 소추 사유와 마찬가지로 헌법 법률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유일하게 파면 의견을 낸 사람은 정계선 재판관인데 정 재판관은 한 총리는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논란을 증폭시켰다며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 특검을 임명하지 않은 점이 파면시킬 만한 중대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의 탄핵 심판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때 나올 것입니다. 이번 이 재판을 통해서 새삼 확인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게 지금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감사원장과 새 검사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 이번의 기각 결정을 보면은 결코 이념적으로 치우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이 헌법 수호 그리고 법률 위반 여부를 가린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이런 기준이 적용된다면은 그 답은 8명 전원 일치의 파면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불가피하게 하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그 위반의 중대성이 너무나 강합니다. 현재 5개 쟁점이 있는데 그 5개 중에 하나만 인용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고 헌법 수호하겠다고 취임 선서를 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했느냐, 헌법을 파괴했느냐, 그리고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지금 남아있느냐, 또는 헌법 파괴를 할 생각이 더 강하냐, 복귀했을 때 어떤 상황이 한국에서 벌어질 것이냐, 아니면은 인용해서 파면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냐를 이렇게 저울로 달듯이 해가지고 결정을 내릴 것인데,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휴지가 되지 않았다면은 파면 결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 기각 결정으로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